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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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와 트렌드에 빠삭한 앤서입니다. 저는 IT와 경제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아직 BTS를 사랑하는 안내입니다. 아직도. 아, 근데 끝물이에요. 네, 예. 냄비가 씻고 있나요? 짜게 씻고 있어요. 오늘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버추얼 인플루언서인데요. 가상 셀럽 그렇죠. 이런 느낌. 매체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뭔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말하면 컴퓨터 그래픽, CG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상 셀러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런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지금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가상 셀럽은 누가 있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나요? 예, 요새 TV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약간 어뷰징성으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뽑히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막 춤을 추면서 혹시 A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네, 춤을 추는 여자분이 너무 멋있게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가상인간이었어. 좀 이따가 이제 그분이랑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분이에요? 네. 우리 사람으로 그분이죠?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메이저한 광고에 나왔어요.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은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2020년대에 들어서 이렇게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이미 CG 연예인 열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 좀 언급됐으면 좋겠어. 불쌍해서. 기억나시죠, 안느님? 네, 근데 얼굴만 어렴풋이 기억나요. 선배님은 기억나요? 이름? 아담.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었죠, 태초에.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몇 수 앞을 바라본 건가. 요즘 재평가되고 있잖아요. 맞아. 이분이 정규 앨범도 2개나 냈고 CF 모델도 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불편해요. 그럼 뭐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불러? 뭐라 그래? 이게? 그냥 그거. 그거? 약간 이게 CF 모델도 했다. 그리고 반짝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반짝 이게 확 터졌다가 사라졌었어요. 약간 새천년 대표하는 느낌인데 그거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이 가상 연예인이라는 컨셉이 죽지도 않고 또 나타나가지고 21년도에도 이렇게 새삼스럽게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풍의 불씨를 지핀 건 누구냐? 2016년도에 혜성처럼 등장한 릴 미켈라예요. 그 외국인? 흑인이죠? 흑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가지고 아마 두 분 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는. 저 본 적 있는데 흑인 아니에요? 백인이에요? 백인도 아니에요. 네. 그럼요. 이분이 얘기를 해줄게요. 들어봐요. 컨셉은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19살 소녀고 브라질 출신의 스페인 혼혈 뮤지션입니다. 약간 라틴계죠. 그래서 이분이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해도 300만 명이 넘고 저 봤어요. 기억나요. 2017년도에 발매한 첫 싱글 난 마인이 스포티파이에서 8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켈라가 가상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서 굉장히 막 아이덴티컬한 미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아요. 찾아보면은 이제 아마 느끼실 텐데 되게 이국적으로 생겼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굉장히 개성이 넘치고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원빈 얼굴을 아니 자꾸 아담을 여기 껴요. 미안 내가 아는 게 아담밖에 없어서 아담은 약간 원빈 얼굴을 본 듯 굉장히 이상적인 얼굴이었는데 서양 얼굴이죠? 이 미켈라는 얼굴에 주근깨가 뒤덮여 있고 맞아. 앞니도 살짝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한 특색이 있어서 뭔가 고유한 인물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람 같다? 그렇죠. 약간 어색함은 줄이고 친근감은 높인 거죠. 그 외모적인 디테일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정치적 신념도 있고 역시 미국이군. 그리고 단짝 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어요. 이게 이제 피드에 계속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 음식이나 음악 취향까지 캐릭터를 설명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실제 인물처럼.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 용어 중에 페르소나를 확실히 잡고 맞아요. 이제 활용을 한 거죠. 떡밥이 많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간결하고 명료하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얼마나 버냐. 그렇지. 최근 추사는 정확히 밝혀진 건 없고 2019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130억 원. 와. 많이 버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광고 포스팅 단가는 하나당 8,500달러. 한화로 거의 1,000만 원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게 팔로워가 200만 명대 얘기예요. 2019년도에. 근데 지금은 300만 명이니까 조금 더 단가가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올라가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런가 뭔가 좀 프레시할 때 좀 더 핫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경쟁자들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일본에서는 전문 CG 모델링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마가 있습니다. 이마? 이마. 이마는 작년에 만들어졌고 이케아 도쿄 지점 런칭 모델로 기용이 되면서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가상 인간이다, 버추얼 인플루언서다 멋있게 얘기하지만 이런 무생물? 그렇죠. 그러니까 무생물의 인격을 부여하고 그걸 마케팅에 활용하는 거의 원조는 일본 아닌가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사실 죄송해요. 이마 찾아보느라. 정말 3년차다운 프로답다. 네, 이거 내보낼 거예요. 하여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떠올려 보더라도 도라에몽이나 호빵맨이나 뭐 명탐정 코난 이렇게 오래된 가상 인간에 대해서 캐릭터를 실제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 도쿄 올림픽에 마리오가 활용되고 약간 그런 거랑 좀 경계를 나누기도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영화도 많고. 그냥 뭐 이게 뭐 거창하게 뭔가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그냥 만화 얘기 아닌가요? 2D. 근데 2D 만화에 대한 캐릭터성에 대한 뭐 미국도 그건 옛날부터 발달되어 있었고. 근데 좀 다른 게 이제 걔네를 인간으로서 인정하면서 뭔가 개인적인 마케팅, 그러니까 그 SNS 계정을 만든다거나 그쵸. 그렇게 활용하는 거는 확실히 다르죠. 고유한 인물로서의 그런 자아 같은 거를 정체화 시켜주잖아요. 이 사람이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나도 만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리엘 미켈라는 딱 보면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살짝 그래픽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많이 느껴지던데? 근데 이마는 CG라고 제가 말을 안 하면 당연히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만큼 그래픽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주변에 모델하는 친구야 하고 보여주면은 그래? 하고 잠깐 슬쩍 지나가다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이마도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에 뭐 친구랑 전시회 가는 거, 맛집 가거나 요가하는 거 이런 소소한 일상 포스팅부터 해서 브랜드 광고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해에 벌어들인 수익은 7억 원이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이제 아까 범래님이 말한 지난해 8월에 등장한 로지입니다. 이 로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등장할 때는 가상인물인 걸 안 밝혔어요. 4개월 정도. 4개월? 꽤 그래서 오래 안 밝혔네. 인스타그램에서 4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도 약간 실험이었겠지, 그게. 그렇지. 근데 12월에 가상인물인 거를 밝히는데 그 전까지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DM을 꾸준히 받았대요. 신기하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픽이라고 제가 말을 하면은 그래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 로지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예 그래픽으로 탄생시켰다기보다는 실사 바탕. 맞아요. 실사와 약간 그래픽을 혼용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되게 블러 보정을 많이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제 인물인데 포토샵으로 약간 좀 많이 밀어놓은 피부를. 참 아이러니하네. 실제 사람은 필터나 이런 보정 기술을 통해 디지털화돼가고 있고 디지털로 탄생한 가상인간은 오히려 사람다워지고 싶어하는. 근데 약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CG긴 한 것 같아. CG라고 말하면 CG구나 싶긴 해요. 뭐 이것이 정체를 밝히면서 진짜 사람 같은 가상 사람으로 온라인상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정말 유명해진 건 얼마 전에 신한 라이프의 TV 광고 모델이 되면서부터예요. 이게 굉장히 매스컴을 많이 타면서 아마 한 번쯤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지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 수가 현 시점으로는 인스타그램이 36,000명 정도고 로지를 만든 회사는 사이더스 스튜디오 X라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소속사 사이더스랑 연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LG전자에서 김래아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CES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했고 실존하는 인물의 얼굴만 가상인물로 덮어서 활동하는 사람 반, 그래픽 반인 인플루언서인 루이라는 유튜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상인물들을 쓰면은 뭐가 좋냐? 일단 가용성이 뛰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돌려도 돈이 더 추가되지 않는? 그치. 365일 뭐 기술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에 붙는 스텝이라든지 그치. 인적 관리, 뭐 촬영 환경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스타라고 해서 비비 맞춰줄 필요도 없어요. 의전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일로 스타들의 이런 의전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럼요. 또 리스크도 없죠. 그치, 아플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 갑자기 잠수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요즘 연예인이랑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광고주가 타격을 입는다던가 이런 리스크도 없고. 그치, 학폭 리스크도 없고. 이게 나이도 안 들고. 루이는 진짜 그냥 사람이다. 왜냐면 루이는 진짜 사람에다가 약간 딥페이크 기술 같은 걸로 새롭게 만들어낸 그래픽을 씌워낸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인데? 거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MZ세대 기점으로 해서 가상인물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한 게 왜 옛날에는 불쾌한 골짜기라고. 그치, 어설프게 사람 흉내내면 좀 더 이상해 보이는. 맞아요. 뭔가 사람이랑 비슷해지면 비슷해지는데 약간 불쾌한 어색함이 있어서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은? 그렇죠. 사실 좀 기괴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약간 없어질 만큼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고 요즘 젊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메타버스 세계관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뭐 당연히 단점도 있는데 이게 소비자랑 가상 인플루언서이다 보니까 팬과 스타로서의 뭔가 감정적인 교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정을 주기에는 살짝 한계가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싶은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당연하죠. 뭐 예를 들면 3D 애니메이션과 사랑에 빠지는 아닌데 그분들도 딥하게 사랑 빠지는데? 그럴 그러니까. 수도. 나 옛날에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2D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매니악해질 단점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3D 기술에 들어가는 CG 비용이 좀 있다. 그런 비용의 문제도 있고 또 딥페이크 기술이랑 연결돼가지고 불법 영상에 이 캐릭터들이 활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약간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장치가 지금은 없어가지고 그런 허점이 단점으로 꼽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굳이 뭐 꼽자면 캐릭터 저작권? 그렇죠.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뭐 회사의 사적 소유물이라면 소유물인 건데 그거에 대한 훼손 정도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힘들겠죠.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이제 막 본격적으로 개척되고 있는 시장인 거는 분명하고요. 앞으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관련 사업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많이 뛰어들었고. 근데 저는 이런 산업이 커지면 정말 셀럽들 있잖아요. 네. 진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셀럽들? 그런 사람들한테 타격이 있을 거라기보다는 단역이나 엑스트라 쪽의 수요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씬 같은 걸 찍는다. 그럼 옛날에 영화에서 전쟁씬 한번 찍으려면 진짜 엑스트라 100명씩 막 수백 명씩 모아서 했지만 CG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 20명으로 여러 번 찍어서 합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더 발전하면 이제 조연도 필요 없을걸? 정말 이 드라마나 영화를 약간 끌어당길 수 있는 티켓 파워가 있는 주연만 섭외를 하고 나머진 다 버추얼로 가는 거지. 왜냐면 그게 스토리를 입히기 위해서 필요한 등장인물이면 그런 약간 티켓 파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가상이 대체하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그게 과연 이런 배우 시장에서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그거는 단역을 쓰는 단가가 이제 가상 인물을 쓰는 단가보다 더 비싸질 때 예나 일어날 일일 것 같아요. 단역 한 명 쓰는 게 훨씬 저렴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CG 작업하는 것보다는. 당연하지. 그거 그냥 사람 한 명 쓰면 되는데 뭐하러 CG를 깔아?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그 뭐 대표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좋게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다 직접 보시고 직접 다 참여시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약간 신문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수요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있죠. 이미지 장사의 틀 안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영역이 조금 좁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이 잘 발달을 하면은 우리도 한 10년 후쯤에 알맹인 그대로인데 유튜브에서 말하고 보여지는 캐릭터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지직선이 될 수도는 있겠죠. 그렇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버추얼 인플루언서로서의 김범래라는 실존이 있는 거지. 모습이. 뭐 하여간 재밌는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